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단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집단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중앙지검 외에도 대검과 서울 남부지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제표 결과 최상병 승지 사건 국정조사 등으로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이후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인데 과연 이게 통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제표 결과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으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탄핵, 특검, 국정조사, 장외 집회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그 수위가 상당히 세 보입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계획했던 재표결 시기 11월 28일을 다음 달 10일로 미룬 것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여권 분열상이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거 한 가지 하고, 자, 또한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대검찰청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인데 참고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합니다. 자, 민주당이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실제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씩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정조사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여당이 명단을 최종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철회한 뒤 야당만으로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전방위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해보겠다는 그런 심산인 듯한데, 자, 이에 탄핵 대상인 검찰과 감사원이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단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집단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자, 그보다 앞선 지난 8일엔 대검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고,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탄핵은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도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해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대로 몰아붙일 기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오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전날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검사 탄핵안 추진을 비판한 데에 대한 재반발인 셈입니다. 어쨌든
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개인은 물론 민주당 차원의 위기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2심 재판이 열릴 때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해볼 심산인 듯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엔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을 잘못 건드리면 니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위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무리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등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폭주 정치를 하다가 정권을 빼앗긴 뼈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당대표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민주당이 이러는 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사법 시스템이 망가져도 국가기관이 탄핵으로 올스톱돼도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당대표인 이재명 하나 방탄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원장 탄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민주당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의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작 노리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 정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또한 보복 차원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해 왔습니다. 일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해 놓은 상태이지요. 따라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결국 감사원 손보기 차원의 성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권한이 정지되면 선임자인 조은석, 김인혜 감사위원이 권한 대행을 차례로 맡게 되는데 문재인이 임명한 이들은 번번이 사무국과 충돌해 왔고 특히 김 위원은 문재인과 검찰개혁 관련 책을 같이 쓴 사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6인 체제 감사위원회의 성향이 여야 반반이 될 텐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구를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최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18명으로 늘어나는데요. 대번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대표인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함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당 본연의 역할은 국정 견제인데 이게 야당 본연의 역할일 텐데 이미 일상이 된 탄핵 겁박은 심각한 국정 방해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때린 김동연 판사가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기세등등해진 게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오로지 당대표 방탄과 정권 붕괴를 노릴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준 거, 길을 살려준 게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판사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반드시 김동연 이름 석자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